한겨울 새벽, 매서운 바람, 얼음 깨지는 소리, 시린 물에 빨래 헹구는 소리. 이년아,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손이 시려. 손이 시리면 밥은 어떻게 얻어먹으려고? 다 되어갑니다. 외숙모님. 대야 걷어차는 소리쨍, 얼음물 쏟아지는 소리. 어이구, 저 꼴 좀 보게. 대감댁 아기씨께서 빨래 하나를 못해. 하기야,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목이 달아난 집구석에서 뭘 배웠겠누?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십니다. 뭐라? 이것이 어디서 말대꾸를? 오늘 저녁은 없다. 굶어봐야 내 주제를 알지? 바람 소리만 남는다. 아버지, 소녀는 압니다. 아버지는 결코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헌데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치워버렸지. 사람 하나 없애는 게 뭐에 그리 어렵겠느냐. 저 죽일놈. 네 이놈, 그분에게는 딸이 있었다. 역적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종처럼 십수년을 견딘 이 어린 것. 이 훗날 이 처자는 제 발로 한양 제일의 기방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양반가의 여식이 스스로 기적에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이 대체 무엇이 이 아이를 그 진흙탕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제1편 지금 시작합니다. 봄이 한창이던 한양. 정조 임금 시절 한양 북촌에 이기원이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벼슬은 정삼품 참의에 이르렀으되 그 성품이 대쪽처럼 보다 벼슬아치의 부정을 결코 눈감지 못하였지요. 임금께서도 그 강직함을 아껴 곁에 두고 나란히를 의논하셨다 합니다. 허나 고든 나무가 먼저 꺾인다 하였던가요? 바로 그 고듬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채안. 우리 아버지, 소녀도 글씨 써볼래요? 허허, 우리 연서가 또 붓을 탐내는구나. 이리 오너라. 자, 붓은 이렇게 쥐는 것이니라. 손목에 힘을 빼고 옳지. 글이란 무엇이라 하였느냐?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라 하셨어요. 옳지. 사람이 글을 배우는 것은 벼슬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 눈으로 가려내기 위함이니라. 예, 아버지. 아버지, 그건 무슨 글자예요? 처음 보는 글자인데. 이것 말이냐. 이것은 연꽃 연자니라. 내 이름에 든 바로 그 글자지. 소녀 이름에요. 그래. 연꽃이 어디서 피는 줄 아느냐? 맑은 물이 아니라 시커먼 진흙탕 속에서 핀단다. 헌데 참으로 이상하지. 그 더러운 진흙을 뚫고 나왔으면서도 꽃잎에는 진흙 한 점 묻질 않아. 아비는 내가 그리 살기를 바라 그 글자를 주었느니라. 진흙 속에서 나와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 잘 새겨두거라. 연서야. 세상이 아무리 흙탕물이어도 내가 연꽃이면 되는 게야. 그 시절 연서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와 인자한 어머니, 그리고 따스한 봄볕 같은 나날들. 허나 그 평온이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어린 연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해 가을, 조정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랏돈이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붉은 인장이 찍힌 은밀한 문서들이 몰래 오간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이기원 대감은 그 뒤를 조용히 캐고 있었습니다. 허나 대감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쫓던 그 그림자가 이미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밤, 사랑채안.
바람 소리. 대감, 요 며칠 안색이 몹시 어두우십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부인. 아무래도 내가 무언가를 캐고 있다는 것을 저쪽에서 눈치챈 듯하오. 저쪽이라 하시면 이름은 아직 입에 담지 않으리다. 부인이 아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오. 그저 이 나라의 곳간을 좀먹는 큰 손이 있고 그 증좌가 바로 붉은 인장이라는 것만 알아두시오. 내 그 실체를 거의 손에 넣었소이다. 대감, 그런 위험한 일이라면 부디 조심하셔야지요. 두렵다고 눈 감으면 나는 참된 신하가 아니오. 며칠만 참으면 돼요. 이 밖에서 하인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온다. 하인이 낮게 문을 두드린다. 대감마님, 밖에 웬 사람이 서찰을 두고 갔습니다. 이기원은 서찰을 조심스럽게 펼쳐본다. 오늘 밤 긴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연화루로 은밀히 나오라. 연하루라니요. 이 야심한 밤에 기방으로 나오라 함은 대감, 어쩐지 깨름칙합니다. 가지 마시지요. 이 서찰의 주인은 조정에서 나와 뜻을 같이 하던 분이오. 어쩌면 내가 찾던 마지막 증좌를 쥐고 계실지도 모르. 이 밤을 놓칠 수는 없소이다. 대감, 걱정 마시오. 부인, 곧 돌아오리다. 연서는 자고 있소? 깨우지 마시오. 아침에 보면 되지. 이기원은 도포를 입고 야심한 밤에 집을 나서는데 그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진다. 그날따라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어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것이 부인이 본 대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보면 된다던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불길한 밤이 지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날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하인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고 대감? 대감 아직도 안 돌아오셨는가? 간밤에 나가신 대감을 못 보았느냐? 마님, 그것이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관가에서 포졸들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포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것이 소인도 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데 주인 이기원의 가솔은 모두 나오라. 이기원은 나라를 뒤엎으려 한 대역주인이다. 어명으로 이 집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가솔을 잡아들이라 하셨다. 아니 되오 대감은 역적이 아니시오. 그 누구보다 나라에 충성하신 분이요. 이것은 모함이요. 모함이란 말이오. 어머니의 절규, 어린 연서의 울음, 포졸들의 고함이 뒤엉킨다. 며칠 뒤 관가에서는 이기원 대감이 옥에서 급병으로 죽었다 하였습니다. 시신조차 보여주지 않았지요. 대역죄인이라는 이름 아래 그 강직하던 참의 대감의 죽음은 소리소문 없이 덮여버렸습니다. 붉은 인장의 비밀을 쫓던 고든 신하는 도리어 역적의 누명을 쓰고 세상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허나 그날 밤 대감을 연화루로 불러낸 것이 대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둥이 뽑힌 집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입니다. 세간은 하나둘 실려 나갔고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넓고 따뜻하던 북촌의 대감댁은 한 해가 저물기도 전에 텅 빈 껍데기만 남았지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힘겨운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연서야, 이리 오너라. 어미 곁에 앉아 보아라. 어머니, 또 편찮으세요? 약을 좀 더 드셔야. 연서야, 어미 말을 잘 들으렴. 내 아버지는 결코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시다. 그 누구보다 곧고 깨끗한 분이셨어. 이 세상이 아버지를 모함한 게야.
잊지 말거라. 응? 예. 어머니, 소녀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얼른 나으셔야 해요. 그래. 우리 연서 부디 사람한 다오. 어미가 없어도. 어머니의 숨소리는 서서히 잦아들고 어머니?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마저 어린 연서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채 한 해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7살 어린 것이 그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지요. 오갈데 없어진 연서는 먼 친척인 외삼촌 내외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외삼촌은 그래도 죽은 누이가 눈에 밟혀 어린 것을 거두었으나 외숙모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전에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어린 연서가 검은 때가 묻은 얼굴로 후후 불고 있었지요. 이년아, 아직도 물을 안 길어왔느냐? 해가 중천에 뜨겠다. 중천에 떠!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요. 외숙모님, 어이구, 저 굼뜬 것 좀 보게. 하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대감댁 아기씨께서 무얼 할 줄 알겠누? 아기씨, 부엌 일이 힘드시거든 친정으로 돌아가시든가요. 아 참, 그 댁은 역적으로 몰려 진작에 없어졌지? 왜 대답이 없어? 내 말이 틀렸느냐? 우리가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역적의 자식을 떠맡아 먹이고 입혀야 하느냐? 이 말이다. 동네 사람들 눈초리는 또 어떻고? 어서 물이나 길어와! 이년아! 어린 연서는 종종 걸음으로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날라야 했지요. 그랬습니다. 양반집 외동딸로 자란 연서에게 주어진 것은 방 한 칸도 아닌 부엌 옆, 골방 하나, 그리고 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밤이 되어야 겨우 식은 밥 한 술을 얻어 먹었지요. 사촌들이 글을 읽는 소리를 담 너머로 들으며 연서는 그저 손이 부르트도록 걸레를 빨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였지요. 그러다가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지는데 아이고, 이 웬수야! 이 귀한 녹그릇을! 내년이 우리 집을 아주 거덜을 내는구나! 잘못했습니다. 외숙모님,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없다!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그 소년이 뭐니 하는 양반 말투 좀 집어치워라! 내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외숙모는 문을 거칠게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연서의 참는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그 서슬에도 연서는 한 번도 울음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언제나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흘렸지요. 밤, 골방 안을 가득 메운 건 어린 연서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울음을 참은 것일까요? 연서는 한참을 울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소녀는 잘 견뎠습니다. 밥을 굶어도 괜찮고 손이 트는 것도 괜찮습니다. 허나 아버지, 소녀는 그 말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그 말이요.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소녀는 아는데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대체 그날 밤 어디로 가셨던 겁니까? 누가 아버지를 부른 겁니까? 그렇게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골방에서 울던 어린 것은 어느덧 어미를 꼭 닮은 처자가 되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으나 등은 고닫고 말수는 줄었으나 눈빛은 깊어졌지요. 그리고 그 가슴 속의 물음 하나만은 단 하루도 잊힌 적이 없었습니다. 여름밤,
풀벌레 우는 소리에 잠 못 들던 연서는 물을 길러 다녀오던 길이었지요. 물동이에 물이 쏟아질까 조심조심 걷고 있다가 문득 안방에서 두런두런 새어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술이 들어가니 별 생각이 다 나는구먼. 오늘따라 매형 생각이 나서 그러오. 이기원 매형 말이오. 연서는 아버지 이름을 듣자 발소리를 멈추고 물동이를 살며시 내려놓고 방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아이고, 그 역적으로 몰린 양반 얘긴 왜 또 꺼내십니까? 역적은 무슨 매형처럼 고든 양반이 또 어디 있다고. 다 억울한 누명이지. 내 여태 말 안 한 것이 있는데 말이야. 매형은 그 병으로 죽은 게 아니오. 그럼요? 매형이 어느 세도가의 비리를 캐고 있었단 말이지. 날았더니 어쩌고 붉은 인장이 어쩌고 하던. 그러다 그 밤에 누가 연화루로 불러냈다지 뭔가. 거기 나갔다가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한 게야. 그러곤 영모죄가 씌워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 연서는 순간 숨이 멎는 듯 놀라고 행여 소리가 날까 입을 틀어 막는데 두근두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지요. 아니, 그럼 대체 누가 매형을 그리 만든 겁니까? 쉿, 이 사람아. 목소리 낮추게. 그 이름은 입에 담아서도 안 돼. 하늘을 찌르는 새도가란 말이야. 잘못 입을 놀렸다간 우리 목숨도 부지 못하네. 나도 그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네. 그저 붉은 인장을 쥔 자라는 것. 그리고 연화루가 그자의 소굴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야. 이 얘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오. 심장 박동은 크게 울리다 서서히 잦아든다.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연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십수년을 삼켜온 물음의 답이 그 밤 방 안에서 날아든 것입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에 지워진 것이다. 그것도 연화루라는 곳에서. 허나 그 원수의 이름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지요. 손에 쥔 것이라고는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붉은 인장 그리고 연화루. 연화루, 붉은 인장, 아버지를 삼킨 자가 그곳에 있다. 연서는 그 밤 깊은 생각에 잠들지 못하였지요. 그날 이후 연서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말없이 물을 깃고 부를 때는 조용한 처자였으나 심부름을 나갈 때마다 걸음이 저작거리로 향했지요. 연화루. 그 세 글자를 아는 사람을 찾아 연서는 몇 달을 헤맸습니다. 낮. 사람들이 가득한 저작거리에서 연서는 행여나 오늘은 알아낼 수 있을까 헤매고 있었지요. 여쭙겠습니다. 혹시 연화루라는 곳을 아십니까? 연화루? 새파란 처자가 그런 데를 왜 물어? 저리가. 그저 그 집에 드나드는 대감들이 미신지 알고 싶어 그럽니다. 이보슈, 처자. 그 집 손님들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간 자네 목이 성치 못해. 여기서 말 섞은 것도 없던 일로 하세. 어여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연서. 오늘도 이렇게 가는 건가 싶어 한숨이 절로 나오고 가는 곳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루라는 이름만 나와도 입을 다물고 눈을 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 끄트머리 허름한 국밥집에서 연서는 늙은 주모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국밥집 안. 국밥집 주모에게서도 같은 대답이 나올까 기대 없이 앉아 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처자, 며칠째 이 골목을 맴돌더구먼. 연화루를 찾는다지? 어찌 아셨습니까? 나도 왕년엔 그 바닥에서 굴러먹던 몸이야. 기생 노릇 20년에
남은 건 이 국밥솥 하나뿐이지만 헌데 처자, 자네 손을 좀 보세. 연서의 손을 유심히 살피던 주모는 단박에 그녀의 과거를 알아채고 거칠긴 하나 손가락이 곱고 길어 어릴 적에 붓을 잡았던 손이구먼. 몸종의 손이 아니야. 양반댁 여식이지? 캐묻진 않으마. 다만 하나만 일러두지. 연하루는 기방이 아니야. 기방이 아니라니요? 애 같은 기방이지. 허나 그 안에서 오가는 건 술이 아니라 나란 일이야. 한양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이 밤마다 그 술상 앞에 앉아 누굴 올리고 누굴 죽일지를 정하고 나온단 말일세. 그 집 안에서 사람 하나 사라지는 건 국그릇 하나 깨지는 것보다 쉬운 일이고. 연서는 뜻밖의 이야기에 숨이 멎을 듯한데 그 집에 붉은 인장을 쥔 자가 들락거린다 들었습니다. 다시 그 말은 두 번 다시 입에 담지 마시게. 자네 목숨이 아깝거든. 그리고 그 집엔 아무나 못 들어가. 주인 매화라는 여인이 눈이 무섭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사연 있는 계집은 문턱도 못 넘지. 조이라는 기생 하나가 그 집 기둥인데 한양의 세도가들이 죄다 그 아이 치마폭에 있다는구먼. 자, 이제 그만 잊고 시집이나 가시게. 말을 끝낸 주모는 국밥 요리에 다시 열중하고 연서는 두근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향하였지요. 잊으라는 말은 연서에게 가장 먼저 지워진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서는 처음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을 떠올렸습니다. 힘없는 계집이 그 소굴에 발을 들일 방도는 오직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밤, 골방에 앉은 연서는 저작거리 주모가 했던 이야기를 되새기게 되는데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길 여러 번. 연서는 나직이 혼잣말을 하였지요. 기방이라니 아버님이 아시면 통곡하실 일이다. 양반가의 여식이 제 발로 기적의 이름을 올린다니. 한번 그 문턱을 넘으면 이연서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한숨 짓는 연서. 부엉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 연서의 시름도 깊어가고 두렵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도 두렵다. 허나 이 두려움이 가시기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10수년을 기다렸다. 10수년을 물 깃고 밥 짓고 울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였다. 그동안 아버지의 이름은 어찌 되었는가? 연서의 한숨이 깊어지고 역적. 아직도 역적이다. 무언가 결심한 듯 연서는 머리를 풀어내리는데 아버님, 소녀를 용서하소서. 이 한 몸 더럽혀지는 것쯤은 두렵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고드신 뜻, 그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 소녀 그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가겠나이다.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연서는 머리카락을 잘랐지요. 이튿날 새벽, 연서는 외삼촌 내외에게 짤막한 서찰 한 장만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서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거두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날 새벽 이연서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스스로 지은 것이지요. 문 하나만 넘으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를 삼킨 어둠이 있고 붉은 인장을 쥔 자가 있고 그리고 훗날 오래오래 기억될 하나뿐인 벗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문 앞에 선 그 처자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요. 후속 이야기는 제2편에서 계속됩니다.